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걱정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심장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오늘도 또 아팠어요. 이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해요.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13,960위안이에요. 오늘도 상환일이라서 휴대폰에 있는 돈으로 다 갚고 나니까 0.5위안만 남았어요. 계산을 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빛 한 점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올해는 실직한 사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항상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던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배달업계 상황은 솔직히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길거리든 아파트 단지든 상가 앞이든 신호등 아래를 한 번만 봐도 전부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네, 갈게요. 하지 마세요. 차이나 모바일 대령 지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저께가 되어서야 겨우 2월 임금, 그것도 한 달 넘게 밀린 급여를 받았어요. 등주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등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느 기관이 3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이 이미 몇 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십수년 동안 뱃사공 역할을 해왔는데 내일이면 실직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시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팔로워가 1만 명이 되지 않으면 내시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또 한 차례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료들은 기술 경쟁으로는 AI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모두 체력 경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런 가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금은 밤 10시가 넘었고 영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지금 북경에서는 상업시설 공실률이 이미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의 상가 공실률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거리만 봐도 영업 중인 가게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요즘 상업 경기가 정말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고집로 같은 곳만 봐도 콘서트가 열리면 사람들이 줄을 가득 서 있었고 뒤쪽 쇼핑몰이나 안쪽 상가 그리고 뒤편의 대형마트까지 모두 북적였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시대의 깊은 고통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대도시에 오는 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꼭 정착하거나 일자리를 찾으러 오고 싶다면 먼저 이곳의 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불안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불안은 스스로 저를 찾아옵니다. 매일 그저 웃기지도 않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것조차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저희처럼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하소연하는 것조차 안 됩니까?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구경거리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 같고요. 오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방송에 들어가는 순간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중국 전 산업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임금 체불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일부에서는 이를 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의 일용직 노동시장과 배달업계 역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와 공장 폐쇄가 이어지면서 일반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안전망마저 약화되었고 많은 이들이 생존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의 상황은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수준을 넘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력하면 보상이 따른다. 기회를 찾으려면 북경, 상해, 광주로 가라. 최소한 배달 일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통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과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부채와 지속적인 생존 경쟁이라는 무거운 부담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최소한의 안정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느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집단적 공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형제들, 돈 좀 벌었나요?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고 이제 4월인데 돈 좀 벌었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민망한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공장 2개를 운영하던 장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배달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98년 구강 홍수 때 공을 세워 3등 공훈을 받았던 전역 군인인데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EU 국제무역센터에 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쇼핑몰 안도 한산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돈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 한번 지나고 나니까 제 빚이 또 2만 위안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길거리만 봐도 전부 배달 기사들입니다. 예전에 배달을 시키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는 직접 배달을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배달하고, 전 국민이 심부름하고, 전 국민이 전동 오토바이로 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요즘 배달 일은 거의 자전거 타고 구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건도 배차가 안 됐고 40에서 50번이나 경쟁해서 겨우 6건을 잡았습니다. 차라리 그릇 하나 들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계단도 안 올라가도 되고 걷지도 않아도 되니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배달을 하고 있네요. 이분은 돈이 없어 밖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처럼 7년 동안 뭘 해도 계속 손해만 본 사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커피업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스페셜티 카페도 폐업하고 소형 프랜차이즈도 무너지고 수천만 원 규모의 매장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또 한 곳의 뷔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전부 폐업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무역 백화점도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2000년대생 청년이 아버지가 투자해준 300만 위안으로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1년 조금 넘은 지금 모든 진열대와 설비를 폐품 가격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동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2달 전까지만 해도 영업하던 가게들이 또 문을 닫은 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폐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의회에서 대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설 이후 상반기입니다. 4에서 5개월 동안 벌어서 1년 생활비를 충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의호 국제상호성 6구역에 와서 보면 정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매장보다 차라리 알리바바 국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는 3월에 저연령 노인 재취업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받아야 하고 이런 기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80년대생이 아닐까요? 저는 2014년 졸업한 사회 신입생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제 학사학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압박이 제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아직 오퍼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원생인가요? 아니면 학부생인가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전공은 전자과학 기술입니다. 달걀을 손해보면서 파는 것도 이제는 흔한 일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은 이익을 남기지 않거나 겨우 0.1에서 0.2 위안 정도만 붙여서 판매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들은 생수를 한 박스씩 손해보면서 팔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가게를 닫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 가게 옆집은 시범 영업을 시작한 지 겨우 7일 만에 바로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2026년이 2025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집 아래에 있는 이런 상점들 지금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진슈 남문 쪽만 봐도 또 몇 개 가게가 비었습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앞쪽에 3개까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런 삶을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300만 위안의 빚을 지고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케이크가 딱 하나 팔렸습니다. 그것도 4인치짜리 하나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만약 우리처럼 중고 설비를 취급하는 업자들까지 다 무너지면 공장에서 남는 유휴 설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중국 경제를 둘러싼 한파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철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은 잇따라 도산하고 있으며 중산층 역시 점차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산업 또한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는 점차 플랫폼 노동과 단기 일자리 중심의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겉으로 발표되는 일부 통계 지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조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망 부족으로 인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생계와 직결된 식료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마트에서 1위안 이하의 채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일선 도시의 퇴직자는 현재 청년층의 취업 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자녀들 역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일부 인력은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반 도시에서는 사실상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지로 나가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고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차 더 많은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노부모가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노점 장사를 함께 이어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축소하는 동시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 전반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나며 노동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기계는 사람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감시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은 1분 44초로 기록되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5분을 넘기면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10분 후에는 사장에게까지 보고됩니다. 중국의 한 시민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돈을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조차 경쟁을 통해 기회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직원들을 시간 단위로 관리 가능한 부품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직군으로 여겨졌던 공무원과 국유기업 종사자들조차 임금 체불과 삭감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하게 일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기본적인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은 농촌의 인겨 노동력과 저학력 인구를 흡수하는 핵심 산업이었지만 부동산 산업의 침체와 함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배달, 택배, 경비 등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들 업종 역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경제적 긴축 분위기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쇼핑몰 방문이 소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냉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며 여행을 떠나더라도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금을 사실상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몇 년간 경제 상황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회 전반에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은 언제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